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제가 울산시대 진행자이자 홍보대사로서 정말 울산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내려오는데 시간이 나면 이 넓은 곳에서 어디를 가나, 어디로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고민을 어떻게 알았는지 울산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앱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앱 바로 왔어 울산입니다. 왔어 울산.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왔어 울산. 입에 착착 감기는 게 이름도 참 잘 지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울산 여행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예.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울산시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오늘은요 가수분이 나오는데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해주는 그 가수가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으면 알았죠? 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울산시대 다 같이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시민들은 어떤 소식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착한 가게입니다.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착한 가게.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는데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회복되면서 착한 가게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5개월간 착한 가게에 새로 가입한 울산 지역 상점은 모두 19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많아졌는데요. 매출도 회복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는 착한 가게의 증가,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5년간 학교 한 곳당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죠. 글로컬 대학 후보에 울산대학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 산업의 대전환을 견인하는 지산학 일체형 대학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는데요. 최종 결과는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3위는 황당한 이유입니다. 최근 울산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거나 폭행하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폐를 바꿔주지 않는다며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 그리고 자신이 알던 길과는 다른 경로로 운행한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B씨. 결국 두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남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어서 2위는 배고파서입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전통시장에서 어묵 7개와 고구마 1개를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이 신체 건강한 남성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저지른 절도, 이 사건을 과연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확인해 보시죠. 화제의 키워드 1위는 몸살입니다. 정부가 여름철 해수욕장에 알박기 텐트를 뿌리 뽑기 위해 강제 철거에 나서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수욕장이나 해변 가까운 곳의 무료 주차장을 캠핑카와 카라반이 장기 점거하고 있는 건데요. 모두가 즐거워야 할 피서지, 알박기 행태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남미경 시사평론가가 이제 또 말씀해 주시겠는데 우리 남미경 평론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깔꼼정. 깔꼼정.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그렇죠? 네. 괜찮아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자, 그런데 네. 40대 남성이 어묵을 훔쳤는데 그것이 훔치는 장면이 방범용 CCTV에 딱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참 불황이 계속되니까 이른바 이런 생계형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하여튼 이게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오늘 랭킹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40대 남성이 어묵을 훔쳤단 말이에요. 아니,
어묵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기에 캄캄한 밤에 이 어묵을 훔쳤을까? 먹을 것도 많은데 네. 이거 왜 훔쳤대요? 이 40대 남성이요. 지난 12일 새벽에 울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어묵을 훔쳤는데요. 자세한 거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남성이요.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천천히 걸어 들어오다가 예, 이 냉장고 안에서 뭔가를 꺼내서 지금 까만 비닐봉지에 담고 있죠. 어머머머. 저 냉장고가 그냥 열린 아니 자물쇠도 안 해놓으셨나? 어허. 저기 어묵이죠? 이 절도하는 모습을 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다 보고 있는 거야. 예, 범행 10분 만에 이 남성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이날 가게 3곳에서 훔친 게 어묵 7개 하고요. 네. 고구마 1개. 이렇게 9천어치의 어묵과 고구마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구마 한 개에 어묵 7개라. 아니 시장에 고구마가 정말 많이 쌓여 있을 텐데 달랑 하나 훔친 걸 보면은 아예 그 양심이 그냥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야, 그런데 왜 훔쳤대요? 네, 이제 배가 고파서 훔쳤다. 배고픈 거 못 이렇게 참지.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경찰에 따르면 이 범행 당일에 이 새벽 시간에 잠에서 깼는데 이 배가 고프니까 이 시장에 가면 좀 먹을 것이 있겠다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을 그렇지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절도범들 좀 붙잡아서 이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데 뭐 배가 고파서 훔쳤다 이렇게 좀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남성이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올해부터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를 훔치다가 잡혀가서 배가 고파서 이러면은 정말 보기 얼마나 딱하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이런 생계형 범죄의 경우는 훈방을 내린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 조직 내에요. 이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위원회를 열어서 이 경미한 사건 중에 이 가해자가 좀 사회적 약자라거나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해서 뭐 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사실 이번에 이 어묵 훔친 사건을 예로 들면은 이 남성은 사실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거든요. 여기서 또 얘기가 틀려지네. 네. 이게 초범이 아니고 네. 이게 절도를 여러 번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얘기가 또 틀려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 네? 남성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상습 절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미한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 이 남성은 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감경의 사례가 아니라 사실은 가중 처벌 대상자로 봐야 하는 겁니다. 가중 처벌이라 그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건 잘못인데 배도 한 번만 고프고 한 달 동안 안 고픈 건 아니잖아요. 끼니를 안 때면 계속 고픈 거 아니에요. 생활고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훔쳤을 수도 있잖아요. 배고플 때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남성이 사실 생활고가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있죠, 왜냐하면 생활고.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좀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생계형 범죄로 볼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이 40대 후반의 이 가해자 남성이 특별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사실은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졌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일을 할 수가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가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생계형 범죄로 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전문가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구마 한 개, 어묵 7개를 훔쳤어도 범죄는 범죄다. 야, 정말 한편으로는 스스로도 자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것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좀 따뜻한, 아주 시원한 그런 뉴스 좀 없을까요? 날이 무더워서 그러는데. 근데 더 무겁습니다. 네, 더 무거운 주제입니다 오늘. 더 무겁네? 네. 아니, 시위가 붙어서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
잇따라 발생했다고요 또? 네, 지난 15일이었는데요. 이 시비 끝에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이게 뭔 일이야. 이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직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 50대 남성이 이 편의점 직원하고 이제 시비를 벌인 이유가 사실 아주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네. 아니 무슨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5만 원권 지폐를 좀 잔돈으로 바꿔달라 5만 이렇게 원권. 손님이 부탁을 했는데 직원이 아마도 좀 바꿔주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좀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손님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좀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네,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을 왜 해? 참. 네, 그러니까 술을 마셨는데 술을. 네, 이 술에 취한 채로 흉기를 들고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가서 이때 이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집에 술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거 안 바꿔줬다고 기분 나쁘면 집에 와서 풀고서 빨리 주무시지. 그 술을 보니까 또 술을 먹으니까 또 생각이 난 거야. 집에 돌아와서 흉기를 들고 다시 와서 그 우발적 그거 우발적 범행이 아니네. 고의적이었다고 봐야죠. 고의적이네. 네. 집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와서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잡혔으니까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네. 예?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대. 택시기사 아저씨. 그 이유가 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네. 이번에 가해자도 40대 남성인데요. 아하. 네. 택시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운전석에 문을 열어서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아니 택시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택시 잡으려면 택시 쭉 서 있는데 전부 밖을 내다보고서 마음에 드는 택시를 타야 돼? 그건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가 손님이 그 목적지를 알려줬는데 네. 택시 기사가 자신이 알던 길하고 다른 길로 이제 갔다라고 해서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여기에 화가 나서 기사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저도 택시를 많이 타긴 타는데 어떨 때는 저 길로 가면 더 빠를 텐데 왜 이 길로 갈까 이런 때도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겠지. 아니 그렇다고 택시기사를 폭행해요? 그 기사 아저씨도 가정이 있고 한 집에 가장인데 이 정도면은 말이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전력을 좀 보니까요. 이미 네.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이제 폭행을 저질렀는데요. 다녀오셨구나. 예, 사실은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도 음주 상태에서 여러 번 이렇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좀 엄중한 처벌이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 1심 법원에서도 이런 이유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좀 참지. 2천만 원이면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돈인데 아니 술을 드셨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서 편히 주무셔야 다음날 출근할 텐데 이 난리를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더울 때일수록 감정을 다스리는데 신경 좀 쓰자고요. 제발 좀. 네. 나는 부부 싸움을 그냥 크게 했어도 나는 내 방에 혼자 들어가서 그냥 이 열불을 폭발을 못 시켜갖고 막 난리 치는데 푸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보시나요? 문을 박차고 나와서 수민 엄마가 딱 주방에 있으면 딱 불러 세워. 네. 두 눈을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봐. 무릎 꿇으면 그게 다 풀려. 내가 요즘 무릎에 아주 멍이 들었어. 하도 꿇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 순간을 넘겨야지. 그걸 자,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준 남미경 시사평론가 수고했다는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